블루 그린 시 필요한 요소라고 해서 야물 파일을 만들 때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배포에 대한 야물 파일이고, 이건 이전부터 계속 봐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린 배포를 위한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은 이렇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디플로이먼트 이름 뒤에 추가적으로 시퀀스가 붙어있죠? 바로 블루 그린 배포를 고려한 디플로이먼트의 네이밍이 필요한 건데, 블루 그린은 기존 배포와 나중 배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배포를 할 때마다 계속 새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블루 그린 배포를 위한 추가 레이블 및 셀렉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 레이블 상태라면 그린을 만들자마자 서비스가 그린 파드에도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루 그린 배포를 위한 셀렉터와 레이블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린에는 이렇게 값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루 그린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미리 고민을 해서 구성을 해놔야 되는 야물 파일 내용을 본 거고, 이제 배포를 시작했을 때 해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아까와 똑같은 야물 파일이긴 한데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이 부분에 네이밍을 뺀 건데, 여기 보시면 네임이랑 인스턴스명을 같게 줬어요. 저는 강의에서 수업별로 앱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준 건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 일이 별로 없어서 인스턴스를 아예 안 쓰거나 그냥 이렇게 이름이랑 같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리소스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단지 수업 실습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계속 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인스턴스를 무조건 줘야 되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수동 배포에서는 한번 빼본 거고요. 이번 실습을 할 야물 파일에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포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위한 서비스도 같이 생성을 합니다. 이때 새 서비스는 이렇게 그린 파드에 연결이 되도록 해놓고요. 컨피그 맵이랑 시클릿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의 셀렉터의 블루 그린 넘버를 2로 변경해서 트래픽을 전환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변경이 되면 트래픽이 전환되는 거고, 그린 디플로이먼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블루 디플로이먼트랑 그린 서비스를 삭제하고 관련된 모든 리소스의 레이블 정보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얘네들을 삭제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통 리소스에도 버전 정보처럼 그린 디플로이먼트의 정보를 따라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레이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리소스를 다 챙기기에는 누락될 수도 있고 좀 번거로워 보이죠? 다음 강의에서 헬름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그린 배포에 문제가 생겼다면 롤백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블루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여기만 1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야물 파일들을 가지고 본 거고, 이제 젠킨스 파일 내용도 한번 볼게요.